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잠들기 전에 깜짝 놀랐는데 연방준비은행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긴급 속보로 갑자기 금리를 0.5% 인하한다. 그래서 1.75%에서 1.25%까지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분명히 급작스럽게 암호자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소폭의 반등이 있다가 다시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장세 같은 경우는 미온적인 조정 장세죠. 현재 아직까지는. 근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3%대 가까이 다우존스, S&P 500 지수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보면 3%대 하락을 하고 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통제 범위에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벗어났다는 거죠. 더 이상의 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섣부른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중 경제에 더 안 좋은 악순환만 계속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거의 왔다. 근데 그거는 미국 연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ECB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노란색 선이 이게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한 거에 관한 그래프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위시해서 전 세계가 4차 양적 완화 그 위시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만약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결국엔 돈이 휴지 조각밖에 될 수 없다. 통화 시스템의 위기에 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화 시스템의 위기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멘탈 관리를 더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관해서 직감하고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 시장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여기 포브스지에 칼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가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래소다. 그리고 가장 관찰을 많이 하고 추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인베이스의 백만장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암호자산 시장이 전 세계를 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사람이 뭐 한 가지 자기 주장을 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전 세계의 혁신과 자유를 이끄는 글로벌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다 덧붙여서 좀 약간 단어 몇 개만 바꿔서 진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란 사람이 진짜 자기가 전 세계의 자유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금융 카르텔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제가 살짝 단어 두 개만 한번 바꿔볼게요. 전 세계의 혁신과 통제를 이끄는 글로벌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여기 개방형 금융 시스템인데 사실은 플랫폼하고 플랫폼 경제가 다 연계가 되고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캐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되고 거기에 블록체인이 개입이 되면 결국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거 그리고 자영업 시장에서 뭐 카드 결제하는 거 뭐 아니면 현금 결제하는 것들에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아마 국가에 페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경제가 도래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는 게 지금 디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분산 경제 시스템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 메이커다오, 카이버 네트워크 등 뭐 다이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코인들이 이거에 관해서 이제 구성을 하려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사람 살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파인가 뭔가.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뭐 거시적으로 뭐 좋다 막 이렇게 막 그러지만 알고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아마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픈 뱅킹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게 됐냐면 2010년도에 그는 비트코인을 지하 통화로 제안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발표한 백서를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투자했을 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9달러였고 개당 이제 9달러에 그걸 매입을 했었는데 1000달러만큼 그거를 이제 매입을 했었대요. 근데 매입을 하고 나서 이게 2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의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의 4분의 1이 더 넘게 떨어졌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돈이 되고 자산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빌드업을 시켰고 코인베이스도 설립을 했겠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베리 실버트 같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코인베이스나 어떤 그 암스트롱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무슨 단어에 의해서 캡처할 수 있는 디파이, 당신이 선호하는 경우 권한의 도전을 분산 재정의 약자나 디파이는 부의 모든 측면에 도달해야 합니다. 언젠간 블록체인은 중개자로서 일반적인 금융기관 없이 거래, P2P, 대출 및 대출 담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코인베이스에는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언젠간 최종 증권 거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도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암호자산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증권 시장하고 암호자산 시장하고 결국엔 크로스오버돼서 이 경계가 되게 불분명해질 거라는 거죠. 토크나이즈화된 어떤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암스트롱도 그거와 부합되게 본인이 로드맵을 구성을 할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비트코인하고 이제 다른 코인들에 관해서 실질적인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거에 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처럼 비트코인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교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장의 거래를 추가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은 지불을 확인하는데 10분이 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아직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초당 4회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세계 경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암스트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루션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소로 간주하고 거래를 위해 그 위에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볼트, 통화 및 연방준비금, 예금의 정지 기반은 은행 시스템에서 수표 및 전자지불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어느 핵심의 중심에 두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그 교환의 매개체로 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은행 기반 거래 시스템에 운영된 어떤 그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거래 속도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것 중 하나는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코인에 관해서도 또 사이드로 또 언급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해서 비트코인 외에 비트코인 캐시도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트코인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아무래도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파괴적인 기술이 뱅킹 시스템에 오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포브스 핀테크 50 및 블록체인 50 목록에 모두 표시되는 유일한 목장입니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자체 디지털 통화를 계획하고 있는 중앙은행부터 시작하여 많은 경쟁을 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브라는 달러와 유로와 같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한 디지털 통화입니다. 지금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결국엔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리브라가 그게 그 인프라가 깔렸다고 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마 같이 다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자극제가 될 수 있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더 북돋아서 살아나게 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속보가 나왔다. 미 연준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했는데 1에서 1.25%, 그러니까 1.75에서 0.5%를 인하해서 1.25%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틀 건너서 이 얘기가 바로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비리비리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 키워드고, 수천조 원 동푸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또 온다. 미국, 일본, 유럽까지 중앙은행 구원투수론, 22 라가르드 양적 완화 확대 강력 시사, 연준 정책금리 인하 후 양적 완화 가능성, 돈만 푸는 게 능사인가, 일각서 회의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영상에서도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거에 관해서 이미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22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한다면 그거는 결국에 마지막 폭탄에 심지에 불을 붙여 놓는다는 거죠. 결국엔 이번이 이게 아마 마지막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반응이 없고,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면 그들이 진짜 필요한 통화 바스켓에 또 다른 어떤 뭔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암호화폐고,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알트코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2가 말한 적절한 조치는 금리 인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를 0%를 적용해서 민간에 돈이 흘러가도록 한 제도다. 근데 이게 0%래요.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냐면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50%에서 마이너스 0.60%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누가 할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어떤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양적 완화의 유행이 후유증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치, 채권값, 주식값이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금융시장을 뒤흔든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이거보다 높았었고, 지금보다 달러에 관해서 수용하거나 통용해가지고 달러를 확보하려는 그런 국가들이 많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비해서 달러를 계속 버리고 있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금융 사고방식을 지금의 공식을 대입을 하면 똑같이 이게 발생돼서 신흥국이 다 죽을 거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오히려 G7 위주로 더 시장이 안 좋게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신흥국 위주로 아마 다시 재편돼서 그들의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주식시장이 아마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그쪽으로 많이 돈이 다시 한번 몰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제 영상에서 계속 1년 전부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미국 경제가 뭐 계속해서 살아날 거다, 100년 동안 유지할 거다, 앞으로도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다 배경 지식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CCN의 이제 빗썸에서 레버리지 100배짜리 지금 보면 이런 어떤 그 선물 상품을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빗썸 글로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시장이 진짜 계속 안 좋을 거라면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MBK 파트너스하고 MBK하고 분명히 빗썸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사라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MBK를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자금이 대거 묶여서 투자된 데가 사실 MBK거든요. 얘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빗썸에 분명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을 거고, 더 하나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베이가 한국에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떠나겠다, 100% 지분을 시장에다 매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어저께인가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마켓이 뭐냐면 G마켓, G마켓이거든요. 그래서 G마켓을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의 파란이 아마 이커머스 시장에도 분명히 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껍데기만 남아 G마켓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유통 인프라나 어떤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G마켓을 매입을 한다면 그거는 매수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을 괜히 섣불리 이거를 4조인가 5조 정도 되더라고요, 자금이. 근데 그거를 괜히 매입을 하면 쿠팡과의 경쟁에서 괜히 쓸데없는 괜히 힘 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자금줄을 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또 MBK가 또 거기 관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MBK 또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재미난 아마 뉴스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구글링을 해보셔도 되고 네이버를 보셔도 되고 뭐 다음을 보셔도 되고, 근데 삭제되어 있는 뉴스가 되게 많은 게 아마 MBK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되게 많고, 다우존스 랠리가 지금 현재 이제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랠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불트랩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매도를 막 사람들이 기관에서 막 하기 전에 빠져나가라,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기사대로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건 불트랩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보면 연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악한 진실,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남은 경기부양책은 거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은 비상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리포 시장에 엄청난 양의 현금을 펌핑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FOMC는 주식시장 붕괴 시 성장을 위한 도구가 이제 거의 카드가 없습니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총알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1.25%까지 금리를 급작스럽게 내려버렸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금리를, 만약에 트럼프 대선까지 11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지리하게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계속 달러 같은 경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힘이 여기서 더 빠질 거란 얘기고, 돈의 위력이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빠질 거란 얘기죠, 사실은. 연방준비은행 금융위기 이후 긴급 삭감, 화요일 아침에 놀라운 FOMC 결정을 맥락에 반영하기 위해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종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2008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11년 만에, 12년 만에 있는 일이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과 만나 업계 과제를 논의했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보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를 왜 만났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영상에서 드린 거랑 이렇게 같이 퍼즐을 맞춰보시면 아마 다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ATF에서도 올해는 회의를 10번에 걸쳐서 회의가 지금 개최가 되고, 내년에는 3번, 내후년에는 3번으로 줄고, 그런 거를 보시면 아마 올해가 제도권 수용이나 규제 안에 관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각국 정부가 아마 노력을 하는 마지막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장세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는 3월 2일에 업계사상 리더 및 규정준수 전문가와 함께 암호화 자산의 감독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혁신으로 국가 안보가 송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건 미국 재무부가 크립토커런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규제를 논의했다. 자, 뭔가가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FED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8,900달러의 매도벽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엔 박스권 안에 갇혔다. 매도벽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올려줄 어떤 그런 의도가 없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는 올려줄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매수벽이 있을 때랑 매도벽이 있을 때랑 또 매수벽 매도벽이 중간에 있을 때랑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히려 매수벽이 있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매도벽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미국 국세청 IRS의 대규모 조사, 대표적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하고 크라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려면 더 이제 규제안을 갖고 와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라.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세금도 다 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어쨌건 이런 얘기가 하나 둘씩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호재껏,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안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이렇게 목매에 계시지 말고 이 뉴스 하나하나 보시면 아마 느낌을 아마 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가장 핵심은 어쨌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 지금 웃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안 오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은 어차피 제자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뭐냐고 이제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테조스,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대시코인, 코스모스, 지캐시, 베이직 어텐션, 제로엑스, 어우거, 카이버 네트워크, 다이, 오차이드. 네. 여기까지만 19개나 되는 코인인데, 여기까지만 일단 코인베이스에 등장한 거고, 그리스킬 자산 운용사에 있는 거랑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있는 코인들이랑 잘 이렇게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조합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장세가 뜨뜻미지근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뭐 영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이제 밤에 오늘 어저께 밤을 좀 샜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주저리 막 떠든 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고요. 댓글 써주신 거는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서 따로 만들 때는 제가 말씀해주신 거를 단독으로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추려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일단은 다 말씀해주신 것들 다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